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좀 시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 지금 앞전에 있었던 위치까지 거의 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어, FMC 이후에 이제 악재 소멸로 이제 봤었는데, FMC에서 예상했었던 이제 75bp, 자, 이 부분은 부합이 됐어요. 그리고 파월 연설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강하다 이런 거는 없었고 기존에 나왔던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인플레를 뭐 2%까지 이제 낮추겠다. 뭐 이걸 낮출 때까지는 뭐 경제 상황 이런 거보다는 무조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뭐 기존에 하던 내용들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왜 지수가 이렇게 계속 떨어졌느냐라고 보면은 결국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좀 나왔었고 75bp까지는 예상했었던 곳이었고 자 근데 점도표라는 게 이제 향후에 얼마까지 올리겠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투표를 하거든요. 이렇게 찍어내는데 자, 그 점도표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준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4.4%까지 이제 올린다라는 게 이제 점도표에 나왔고 자, 이 부분은 예상보다 훨씬 더 긴축을 강하게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4.4%까지 올리려면은 이번에 올려가지고 3.25인가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4.4, 4.5까지 올리려면은 대략 1.25%를 더 올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남아 있는 FMC는 11월하고 이제 12월이 이제 남아 있죠. 자, 11월 달에 75bp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bp 가능성 뭐 이 정도가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10월 11월 달에 뭐 한 50bp 한 50bp 때리고 그 다음에 25bp 이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가지 않을까 요 정도의 이제 시장을 갖다가 이제 맞춰져 있는 시장이었었는데 점도표에서 저렇게 세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또다시 그 다음 75bp에 50bp 맞출 정도까지 선반영을 위해서 지금 주가들이 내려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외에도 이제 달러 인덱스 부분도 있긴 한데 자 우선은 가장 큰 거는 이거라고 봐요. 자 우선 뉴스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수를 좀 볼게요. 우선 미국 금리 점도표 이게 이제 쇼크였어요. 사실 75bp 정도는 예상을 했었고 우리도 뭐 최악이 이제 100bp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거는 솔직히 가능성이 없었다고 봐요. 결국은 75bp가 나왔고 연설도 무난했었는데 자 점도표 같은 경우에 여기 있네요. 자 예상대로 0.75%를 갖다가 금리를 인상해서 연 3에서 3.25%까지 이제 금리를 올려놨죠. 그리고 금리 점도표에 찍힌 FMC 의원들의 금리 전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매파적이었어요. 보면은 19명 FOMC 의원 중에 9명이 4.25%에서 4.5%를 이야기했고요. 그 이야기는 11월 추가 자이언트 스텝에다가 12월에 이제 빅 스텝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0.75 플러스 0.5를 더 반영하겠다라는 게 이제 점도표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지금 현재는 75bp는 부합은 했는데 다음을 한 0.5, 0.25 정도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 완전 뒤집는 점도표가 나오니까 시장이 FOMC 이후에 악재 소멸이 아니고 악재를 추가로 가져온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시장은 예상과 다르게 좀 크게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후에도 좀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거니까 뭐 예. 자, 그리고 최악의 경우 내년 2, 3월에도 0.2325%씩 추가 금리 인상. 이게 뭐냐면은 지금 22년도까지가 뭐 4.4%라고 써 있고 23년도가 4.9%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대략 한 0.5 정도 더 올려야 되니까 한 0.25씩 좀 추가로 더 올릴 거다. 그리고 금리 인상 없이 그냥 동결로 쭉 가다가 향후에 좀 시장이 나아지면 이제 하락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내년이 아니고 내년은 거의 하반기 돼봐야지 이제 좀 경제 상황 보면서 이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나마 이러한 내용이 있었음에도 파월 연설에서는 좀 다행인 거는 뭐 이제 인플레를 갖다 2%까지 맞추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자, 근데 파월 연설에 좀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 CPI 아니면은 PCE 자, 요 내용들을 좀 지켜보면서 이 내용들이 만약에 좀 많이 좀 괜찮게 내려온다 하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점도표나 이런 방향들 이거는 분명히 바뀔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연설 내용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금은 시장은 분명히 향후에 이제 75bp에 50bp 올해 더 때려야 되니까 1.25%를 더 올린다고 가정하에 지금 시장은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건 결국은 PCE와 CPI고 올해 남아있는 CPI는 한 번 남았어요. 자,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CPI가 한 번이 아니죠. 네. 지금이 이제 10월 달 거, 11월, 세 번 남았네요. 어쨌든 매달 나오는 것들, 자, 얘네들 이제 남은 것들에서 얼마만큼 변화를 주느냐. 지금까지는 CPI가 꾸준히 하락하긴 했거든요. 뭐 CPI가 예상치보다 덜 나왔다 뭐 이런 내용은 있었지만 어쨌든 꾸준히 하락하는 추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CPI도 좀 중요할 거고 아직 이제 PCE는 안 나왔는데 PCE가 이번 달에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CPI를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달은 그냥 그렇고 다음 달 CPI부터가 좀 이제 지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지 그 부분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선 다행인 거는 좀 지금 9월이죠. 9월 달 에너지 쪽은 계속 빠지고 있고 미국 주택 쪽도 미국 주거비가 문제였었거든요. 지난달에 몇 주 전이었죠. 지난달에 나온 게 주거비가 문제였었는데 미국도 이제 주택 지수가 지금 좀 빠지기 시작을 해요. 이건 매매 추이인데 매매 추이가 빠지면서 이제 전세나 월세죠. 다시 말하면 거긴 월세인데 자 그런 렌탈료 같은 것들도 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조금 후속 지표다 보니까 다음 달부터 반영이 돼서 나올 건지 아니면 그 다음 달 한 11월 돼야지 이게 좀 반영이 될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좀 반영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 좀 떨어지면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하지만 당장은 FOMC 점도표상에 나온 0.75하고 0.5를 갖다가 때리는 걸 우선은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매우 민감하죠. 환율에 매우 민감한데 이 달러 인덱스가 0.75 이후에 매우 높아졌고 뭐 환율은 우리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올라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다들 강달러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위치고 우리 같은 경우도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죠. 통화 스와프. 근데 통화 스와프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 통화 스와프가 있고 그게 아니면은 우리나라 금리를 비슷하게나 아니면은 좀 더 많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올리는 그런 방향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나마 상승하는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달러 고공행진 뭐 있었는데 금요일날 이제 좀 미증시가 또다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건 뭐였냐면은 미국 파운드와 대규모 감세 때문에 대규모 감세를 그 총리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감세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근데 미국 파운드화가 그래가지고 좀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왜 미국 파운드화도 봐야 되냐? 유로화도 보지만 유로화 말고 영국이죠. 영국 파운드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7개의 화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하락을 하면 달러 인덱스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환율은 그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 지표를 보면은 자, 금요일 날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좀 확 빠지면서 미국 달러 지수 인덱스가 매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자, 그 부분과 동일하게 이제 한국 환율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뭐 한국만 오른 게 아니어서 뭐 딱히 할 말은 없는데 우선 저 부분들이 잡히려면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 달러 인덱스가 잡힐 거예요. 근데 그만큼 했을 때 그걸 못 따라가는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붕괴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기는 해요. 그런 부분만 없다면은 금리 좀 더 올려가면서 어떻게든 이거를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원래는 다음 달 그다음도 다 0.25% 25bp를 예상을 해 왔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크게 바뀔 거 없다라고 했는데 금통위에서도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죠. 0.25 가지고 안 된다는 거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50bp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한국은. 자, 이번에 50bp를 때려도 결국은 한미 금리 차는 25bp가 남게 됩니다. 근데 미국이 그 다음 또 75bp에 50bp 때린다고 하니까 한미 금리 차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환율에는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다음 달에 50bp는 최소한 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봐요. 자, 그리고 자,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에 이제 좀 많아요. 지금 점도표를 얘기했을 때 그 FMC 의원들이 전부 다 이걸 찍은 거잖아요. 그만큼 얘네들 지금 상황이 매파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매파적이었는데
이때는 블랙이크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언급할 수 없었어요. 뭐 나와서 떠들고 뭐 해가지고 막 시장을 누르고 이럴 수 있는 발언이나 이런 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 불구했는데, 자, 점도표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보스턴, 애틀란타, 뭐 달라스 쭉 해가지고 10개 지역 연방준비의원 총재 연설이 전부 다 예정돼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저렇게 점도표에다 찍고 왔는데 당연히 매파적으로 얘기하겠죠. 지금 이 정도 금리 속도로는 뭐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시장을 한 번씩 출렁거리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좀 시장의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그냥 박스권만 유지해줘도 다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유지할진 모르겠어요. 우선은 매파적으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할진 강하게 얘기할지 몰라서. 자, 그래서 쭉 보면은, 자, 일정을 볼게요. 자, 26일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없지만 뭐 이제 여기 애틀란타 연재 총리 뭐 총재 이제 와서 이제 얘기하고, 자, 여기도 연설이 있고, 자, 여기도 연설이 있고, 자, 월요일부터 이제 강하게 연설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제롬 파월 의장 이제 여기서 토론도 있고, 자, 시카고 연은 총재 또 연설이 있고, 쭉 보다 보면은 유명하신 분 있죠. 가장 매파적인 분,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총재. 자, 여기서 또 연설이 있고, 신규 파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나머지는 그렇게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한마디를 던졌을 때 강하게 던지면은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음 주에 전체가 다 나와요. 막 다 나와서 여기서 계속 떠들기 때문에 여기서 점도표를 저렇게 찍고 비둘기파적으로 이거 시장 좋아질 거야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우선은.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좋진 않아요. 뭐 28일 같은 경우에도 연은 총재. 자, 컨퍼런스 환영사, 뭐 당연히 환영사지만 또 얘기하겠죠. 그런 내용들. 자, 그리고 연준 이사, 뭐 연설, 그리고 여기 연은 총재, 또 총재, 뭐 말도 안 되게 끝도 없이 나와요. 자, 그리고 좀 봐야 될 게 이제 기업 이익하고 이제 총생산 GDP 이 부분 나오는데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또 연설 뭐 연설이 막 끝이 없어요. 그냥 다음 주는 이분들이 그냥 시장을 누르는 그런 효과를 좀 가져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도 계속 안 나오다가, 자, 여기 30일 날, 자, PCE가 나오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기대는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CPI를 봤기 때문에 CPI상 어느 정도 CPI 때문에 충격을 받았죠. 주택 부분이 안 잡힌다. 그리고 식료품 부분이 안 잡힌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거랑 어차피 이거 같이 보면은 이거 잡혀 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얘도 당연히 하락 추이는 맞을 거예요. 하락 추이는 맞는데 예상하는 수치만큼 아니면은 막 너무 잘 나왔네 이럴 수 있는 그런 수치는 절대 아닐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CPI 정도 수준만 비슷하게 나온다면 시장 타격 없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뭐 여는 부의장 연설. 자, 그리고 PMI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걸로 조금 한 번씩 가끔 반등을 주긴 했었는데 예전에도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이게 조금 잘 나오면 모르겠어요. 이건 봐야 될 거는 같아요. 자, 그리고 연설 뭐 다음 주 내내 연설만 하죠. 자, 그래서 30일 날 PC가 나온다 보시면은 이때까지는 그냥 계속 연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생각할 게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적 나와야 되겠죠. 이제 실적 주간에 이제 실적 달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간에 좀 차이들이 좀 있을 거고,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은 그때부터 좀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 나올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다 하면은 반등이 아니고 그대로 내리꽂는 그런 모습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정말 잘 나올까라는 부분들은 한번 좀 보셔야 될 거는 같아요. 다 종목들이 다르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빠졌었고 다음 주에 뭐 미국 증시가 막 그렇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바닥만 좀 지켜주면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계속 떠들지 그건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뭐 장기전을 이제 대비하는 이제 푸틴이다. 동원령이 있었죠. 뭐 30만 명 이렇게 동원령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내년 국방비를 갖다 올리니까 이거는 이번에 마무리를 할 애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100만 명까지 이제 징집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이거는 약간 썰이에요. 썰이다 보니까 그냥 어쨌든 이런 썰이 돈다는 거는 그냥 장기전 가겠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얻는 게 없으면은 전쟁 안 끝낸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중국이 이번에 시진핑이 푸틴을 만난 다음에 전쟁을 좀 그만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식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인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같이 모인 자리에서 직접.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그걸 들어 먹으면 다행인데 중국 가스 공급을 일주일을 중단을 해요. 뭐 당연히 내용은 뭐 이제 수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이런 식으로 너네도 말 안 들면은 중국도 가스 없고 에너지로 박살 내겠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정말 박살이 날진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이제 러시아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여요, 요즘은. 자, 왕이 같은 경우에도 급선무는 지금 당장은 휴전이다. 중국도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있죠. 자, 유럽을 중재를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휴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러시아한테도. 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러시아 손을 좀 떼는 그런 모습이고,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는 시진핑 상년 3년임까지는 계속 갈 거예요. 3년임이 이제 10월 16일 날 개막을 해요, 당대회가. 자, 여기서 3년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10월 16일까지는 중국 내에서 뭐 특별한 뭐가 없을 거예요. 뭔가 벌어지지 않을 거고, 대체로 뭐 대만 쪽 이런 것도 되게 조용조용히 잘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이후에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이 이후일 것 같고, 이 이후부터는 뭔가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태까지는 좀 조용할 거는 같은데, 자, 좀 아쉬운 게 지금 지수가 저렇게 빠지고 투자 심리가 저렇게 죽은 상태에서 바이든 지지율이 만약에 빠졌다라면은 분명히 이 중간 선거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지수를 살리고 뭔가 투자 이런 부분들, 뭔가 사람들 인플레도 좀 해주고 할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바이든 지지율이 조금 상승을 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11월에 FOMC가 있죠. 11월 FOMC에서 뭔가 되게 비둘기적인 그런 부분을 갖다가 기대하기에는 조금 안 나올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12월에 75bp라는 얘기가 지금 이미 거의 확정적이죠. 자, 이러다 보니 거기에 바이든 지지율이라도 좀 낮으면은 이런 거 한 50bp로 좀 내려주면서 좀 시장 달래기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텐데, 자, 그런 부분들도 없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75bp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시장이 이거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IRA 이 부분들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자, 바이든 지지율이 올라간 걸 잘 보면은 전기차법으로 최대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거기에 인플레를 대응했고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전부 다 조펜 다음에 이렇게 자신들의 그걸로 만들고, 자, 그걸 성과로 해서 지지율이 올라갔으니 사실 한국이 아무리 IRA 이런 부분들 수정해 달라고 해도 바뀔 가능성이 저는 없다라고 보여요. 자, 그래서 IRA를 갖다 이대로 진행을 했을 때 수혜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법안 수정과는 기대가 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더 세부적인 조항, 항목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수정하는 그런 분위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화 스와프도 뭐 그렇게 더 이상 추가 얘기가 없는 걸 봐서는 모르겠어요. 조만간 이제 그 펠로시가 오는 걸로 아는데, 펠로시가 방한하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뭔가 갑자기 그런 부분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통화 스와프도. 그래서 환율을 잡는 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중간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시진핑도 3년이면 다 했죠. 자, 11월 G20이 있어요. 자, 이때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때 G20 할 때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하고 이제 푸틴이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둘 다 나온다면 만나겠다 이런 부분들이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종전 선언을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자, 이 친구들 나와가지고 뭔가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방향을 좀 끌어내는지, 뭔가 좀 이제 좀 안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나오는지가 먼저 중요해요. 자, 그리고 G20에서 이제 지금까지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따로 만난 적이 없죠, 직접. 자, 미국하고 중국이 G20에 안 나올 리는 없거든요, 얘네 둘 다. 뭐 나오면은 만난다고 하는데 뭐 코로나를 핑계 대고서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좀 그래 보여요. 그래서 나올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중국이 나오고, 자, 바이든 나와서 그러면 정상회담 한다고 하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뭔가 화해하는 제스처, 그리고 미중이 함께 가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면 시장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분위기가 나올 거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중국을 얘기하면서 대만을 얘기하고 너네 대만 건드리면 우린 전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최악으로 가겠죠 또. 그래서 전 이때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때부터 시장을 확 돌려주면서 살려주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계속 침체 이런 분위기로 가느냐,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침체 얘기를 안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 지금 시장에서는 침체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어요. 파월 같은 경우에도 침체는 잠깐 들어갈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결국 자, FMC에서 결국은 이 4.5%까지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bp에 50bp를 때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아무리 시장이 견딘다 하더라도 기업들 재고도 지금 이제 많이 쌓이고 있고, 기업들 생산 이런 부분들, 임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침체를 잠깐 들어가기는 할 거라고 봐요, 저도.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침체를 얼마만큼 들어가고 얼마만큼 빠르게 빠져나오느냐인데, 미국만 그렇게 침체로 해서 이제 살아나면은 되는 게 아니죠. 나머지 국가들에서 이제 좀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안 돼. 예를 들면은 남유럽의 뭐 이제 이탈리아, 그리스, 뭐 스페인 이런 데에서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가 있죠. 뭐 3년임까지는 조용할 테지만 그 이후에 부동산 쪽에 당연히 뭔가 이게 뇌관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리고 유럽이 뇌관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 남유럽이 못 버티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당연히 큰 문제고, 중국의 경제를 갖다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 부동산 쪽에서 뭐가 터지면은 이것도 매우 큰 문제죠.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한국에서도 부동산 쪽 문제가 조금 있긴 있죠. 자금이 그 PF 투자한 것들이 지금 많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긴 하던데, 아직 뭐 터지진 않았으니까. 자, 그러고 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 상황에 코로나 다시 막 올라가고 이래 버리면은 진짜 상황은 최악으로 가는데, 그나마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마무리만 되면 될 것 같은데, 뭐 백신도 이미 만들어졌죠. 백신도 추가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희한한 변이만 안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무난하게 쭉 가다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실내 마스크 해제하는 거,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가져온 거는 뭐 삼전 하이닉스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실적, 그 3분기 실적 혹시 얘기 안 하고 제가 넘어갈까봐 그냥 뉴스 아무거나 가져왔어요. 뭐 반도체 쪽은 좋진 않죠. 좋진 않은데, 어쨌든 3분기는 실적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거예요. 실적이 막 꺾여가지고 어닝 쇼크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분명히. 그리고 3분기에 막 어닝 쇼크가 아니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갖다가 막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서프라이즈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적주를 좀 꾸준히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 상승할 때 분명히 그 이상으로 움직여 줄 겁니다. 뭐 당연히 하락폭이 좀 적긴 하겠죠, 서프라이즈 종목들은. 그래서 3분기에는 실적주들 좀 챙겨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로봇은 저는 이제 여기까지 봐요. 1월 달에 있는 CES 쪽. CES 전에도 일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로봇들은 거의 한 달도 안 걸려서 계속 나와요. 지금 이슈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월 달이니까 1월 달에 가장 로봇 쇼죠. 한마디로 로봇 쇼를 하게 되는데, CES에서. 자, 이런 부분들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요때까지는. 해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쪽도 IRA 수혜 받았던 종목들이 있었죠. 그거 수정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들이 다시 부각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신재생 쪽도 있긴 한데, 지금 신재생도 뭐 영 저는 그런 것 같고, 굳이 본다라면은 2차 전지, 그리고 좀 한 템포 빠질 때가 됐죠. 폐배터리 쪽. 얘네들 폐배터리를 한번 빠져주면은 또다시 한번 눈여겨볼 만해요. 2차 전지에서도 그 IRA 이 부분 피해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폐배터리, 신재생도 괜찮긴 한데,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저는 신재생은 그냥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계속 로봇 보고 있고, 로봇 쪽. 그리고 무난하게 가겠다 하면 실적주, 그러고 더 무난하게 가겠다 그런 배당주,
요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 하반기 정도에서는 올 하반기 요 정도에서만 놀아도 충분히 종목들 많고 요 정도 안에 있다가 자 그다음 시장 좀 좋아지는 뭐 CPI 지수나 이런 것들 나오면은 그때 되면 이제 좀 종목을 좀 여러 군데 쫙 뿌릴 거는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내용 이 정도고 뭐 그렇게 뭐야 이거 그렇게까지 막 내용들이 좋은 내용이 아니어서 자 지수 볼게요. 우선 제가 처음 봤었던 게 여기를 좀 버텨주지 않겠느냐 2370. 자 근데 FOMC가 나오면서 이걸 깨버렸죠. 2370 지켜주겠지라고 했는데 FOMC에서 점도표가 나오면서 깨버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봤던 거는 2330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를 좀 지키려고 했었는데 금요일날 달러 지수가 미친듯이 오르고 환율이 미친듯이 올라가면서 네 역시나 이걸 깨버렸죠. 결국 2300이라는 숫자를 갖다 지킬까 했는데 그것도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 마지막 봐야 되는 거는 앞전에 있었던 최하단이에요. 지금 이 최하단까지 오느냐예요. 자 2276포인트 여기까지 지금 내려오느냐인데 자 여기서 대략적으로 한 1%면 한 20포인트 거의 한 1% 빠지면은 거의 하단이에요. 완전히 거의 지금 하단에 거의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거 지켜주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선 이 자리가 좀 많이 중요한 자리기는 해요. 지금 현재 앞전에서 고점을 갖다가 이렇게 돌파 못했었던 자리가 2270포인트 그리고 상승 시에 눌림 받았을 때도 지지했었던 곳들이 2270포인트 그리고 지난번에 지지 받았던 게 2270포인트 여기서 이제 쌍바닥 찍고서 다시 한번 올려줄 건지 아니면 이 쌍바닥 깨고 그냥 내려갈 건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다음 주 미국에서 이 여는 총재들 지금 발언들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당장 지금 뭐가 막 좋은 발언 나올 가능성이 그래 높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거 지키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거를 깬다라고 하면은 대충 보이는 거는 2200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2200도 쉽게 방어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환율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는 환율 때문이라도 자, 여기 정도거든요. 자, 앞전에 지지도 받았고 고점으로 한 번씩 작용했었던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2200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뭐 2100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정도 보여주면 어느 정도 또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우선 가장 좋은 거는 지난번 저점 지켜주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좋고 만약에 이거보다 최악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2200에선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시나리오들은 되게 많은데 막 2000까지 내려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당연히 2200을 깨게 된다면은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앞전에도 이 구간에서 굉장히 오랜 박스권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죠. 결국은 얘도 2200을 지지하고 여기서 살려내면서 이러한 새로운 박스권에서 놀 건지 아니면 예전에 놀던 그런 박스권에 다시 갇혀버릴 건지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코스닥도 비슷해요. 뭐 코스닥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앞전 저점 이거 지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710포인트 자 이 정도 보이는데 자 이거를 만약에 못 지키고 만약에 밀린다 라고 하면 대략 얘는 그냥 바로 박스권 들어가겠네요. 거의 넉넉 잡고서 한 600 한 25 여기 들어오면은 거의 얘도 이 박스권 안에서 놀거든요. 거의 이 안에서 놀지 않을까 싶어요. 얘도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자, 그래서 어디쯤에 저점을 잡고서 박스권 횡보하는 이런 횡보장 있죠. 자 이런 횡보하는 장을 갖다가 만들어 줄 건지 좀 그거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뭐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네 까먹었네요. 자, 그래서 지수가 영 좋진 않고 달러 이런 부분도 지금 당장 나아질 수 있는 게 없어요. 환율도 좋지는 않아요. 그나마 이제 FMC 끝나고서 반등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점도표가 완전히 다 깨부셨고 그 점도표대로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면은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분명히 문제가 될 정도의 금리 인상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안 따라가면 걔네들 인플레가 말도 안 되게 나오니까 유럽은 근데 그걸 갖다가 러시아가 전쟁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고
그럼 유럽도 좀 나아질 가능성이 없겠죠. 그럼 그 상황에서 금리 계속 올려야 되고 유럽도 그거 따라가다가 이제 힘들어지는 국가들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뭐 요 정도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3년임 이후에 계속 문제가 되었었던 부동산 쪽 이런 쪽에서 뭔가 터지지 않는지 그것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 헝다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좋지는 않으니까 쭉 있다가 결국 봐야 되는 거는 CPI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G20이 키포인트고 G20에서 뭔가 괜찮은 내용들이 막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이걸 돌려주면은 참 좋겠는데 그 전까지는 우선 당장은 이번 달은 당장 좋을 건 없어 보여요. 그래서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걸로 가겠죠. 10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이제 실적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국내에서 실적 나오니까 실적들 쭉 나오면서 실적으로 좀 시장이 좀 어떻게 버텨주는지 아니면 실적이 막 쇼크 나와가지고 막 시장 또다시 부시는 그런 효과 나올 수 있거든요. 옛날에 그 메타 이런 것들처럼. 자, 그래서 10월은 이제 실적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월 초 딱 됐을 때가 이제 그거죠. FOMC 있고 중간 선거 있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뭐 시장이 이 부분 지켜주는지 좀 확인하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